우리 집합과 명제 대단원 마무리 문항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시죠. 1번에 보시면 여기 있는 A에 대한 집합이 이렇게 제공됐고요. 그때 요놈에 대한 집합의 원소기호나 부분집합기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냐 물어보는 문제죠. 하나씩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 있는 부분집합, 공집합은 어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맞는 말이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이 1안에가 집합 A의 원소 중에 있냐, 2가 있죠? 그러니까 2번 또한 맞는 말이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집합에 대한 1과 2 원소가 집합 A의 원소에 들어있냐, 포스피 1과 2가 여기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쏘리 잘못 읽었다. 다시 뭐라 돼 있냐면 여기는 요놈의 원소기호구나. 즉 요놈 자체가 집합 A의 원소로 들어있냐, 그냥 이놈 모습이 그대로 있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집합 기호죠. 즉 여기 있는 이 3의 원소가 집합 A의 원소로 들어있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3이 이렇게 원소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도 맞는 거고, 우선 답은 5번이 되겠는데 왜 5번이 틀린지를 한번 봐보죠. 여기 봤더니 1과 2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집합 1, 2를 봤을 때 이 1, 2의 원소가 분명히 여기 있는 1과 2가 여기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 A의 부분집합인데 집합은 좀 아니라 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됐죠?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 부분집합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해봐라 되어 있는데, 각각 이제 포함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서 우선 1번 같은 경우는 A 합집합 B가 B가 됐다. 즉 A가 B 부분집합 말과 동일한 말이죠. 다시 한번 조금 치사하게 설명하겠습니다. A와 B 중에 B가 더 크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도 충분하다 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2번 같은 경우, 자 요거에 대한 좀 변화구로서 선생님이 하나 알려드린 게 있었는데, A 여집합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됐다, 이걸 우리가 바로 간단히 생각하는 게 쉽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에 전체 각각의 여집합을 씌워가지고 생각해도 충분하다고 했죠. 그치? 그렇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우리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고, 요 디자인이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 또한 A가 B의 부분집합에 대한 표현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3번 또한 이제 우리가 B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벤다이그램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우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얘를 만족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벤다이그램을 그릴 때 이와 같이 그리면 되겠죠. 여기 있는 B에 이렇게 A가 이렇게 쏙 들어있는 모습으로 그릴 수 있다면, 이때 B 여집합을 구해보면 B 여집합은 여기잖아. B 여집합은 여기고, 그때 A 여집합은 여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B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3번 또한 맞는 말이 되겠고, 4번은 뭐 여기 있는 요 표현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이 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왜 5번이 틀린지를 한번 봐보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번에서 했던 것처럼 전체 여기에다가 각각 여집합을 씌워도 우리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 교집합 B는 B가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이 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우리가 다시 포함관계를 본다면 그렇죠.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말해주는 그런 연산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두 집합 A, B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때 여기 있는 이런 포함 관계를 만족시킬 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요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X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죠. A 교집합 B가 X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이 두 놈 짝꿍 시키면 X가 여기 있는 A 교집합 B의 A 교집합 B가 X의 부분집합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B가 또 X를 이제 포함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서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A 교집합 B는 우리가 직접 원소나 일법 표기한다면 A와 B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2만 되겠네요. 2만. 그렇죠? 그러면 B는 지금 보다시피 2, 4, 6, 8, 10으로 되는 거고, 이제 이놈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이제 해석하셔도 충분하고, 이제 그게 자유로우신 분들은 여기까지 가도 괜찮죠. 이 X의 이름은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그때 집합 X의 부분집합 개수를 포함하면 되는 거겠죠. 맞니? 따라서 2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4, 6, 8, 10만 이제 충분히 우리가 각각의 경우수 생각한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서 내용을
해서 하면 되는데, 자,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합시다. 자, 다시. 우리가 지금 전체 집합이 아니라 B라는 집합에 여기에 지금 X가 들어있고, X 안에 A 교집합 B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A 교집합 B에 E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X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원소들은 지금 4, 6, 8, 10이 이제 후보가 됐는데 4 안에는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맥락으로 6 또한 8 또한 10 또한 동일한 경우로 갔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우리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2를 4번 곱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얼마 되겠다? 1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요 놈을 이제 우리가 직접 벤 다이그램을 그림으로써 그냥 옳은 것을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 집합 있으니까 그려주시고 여기 A, 여기 B, 여기 C가 있다고 친 상태에서 먼저 P의 여집합, 합집합 C 같은 경우는 P의 여집합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P가 아닌 부분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긴 여기. 그런데 거기에 합집합 C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요 상황, 여기까지가 그림이 그려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지저분하게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오케이. 그 상황에서 뭘 구했니? A를 교집합해라. 그럼 A 교집합하면 이때 교집하는 부분은 여기 있는 요 부분만 우리가 교집합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맞아? 맞아. 그래 답이 되는 거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다음.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40 이하의 자연수인데 이때 A와 B를 각각 이런 식의 조건 제시를 제공했고 이때 A 합집합 B에 대한 원소 개수를 구하라 그런 내용인데, 자, 이거는 자 그냥 우리가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벤 다이그램이 어쨌든 편하니까 A 합집합 B를 각각 이렇게 표기를 해보자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A에 해당되는 그 원소 개수는 몇이 됩니까? 그쵸? 어쨌든 오늘 원소 개수를 이야기할 거니까 얘는 22개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몇 개? 그렇죠. 3의 배수가 13개 이렇게 존재하게 하겠네요. 그치?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A 교집합 B에서 생각해 봐야 되고, A 교집합 B라는 것은 2의 배수이기도 3의 배수이기도 한마디로 무슨 배수? 그렇죠. 6의 배수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6의 배수. 그럼 6의 배수의 개수 몇 개가 되겠습니까? 개수에 세보면 5, 6, 개가 되겠네. 6개. 한마디로 교집합에 여기가 6이 깔리는 거고, 이쪽 A 부분에는 14개가, B 부분에는 여기가 7이 이렇게 깔려줘야겠네. 근데 우리가 전체 집합이 뭐 40이라고 했는데 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죠. 어차피 우리가 세고 싶은 것은 A 합집합 B에 대한 개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놈들을 하나씩 세서 더해준다면 최종적으로 몇이 되겠다? 27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다음. 자, 6번 보겠습니다. 어느 동아리 30명 학생 중에 가수 A를 좋아하는 학생을 19명, B를 좋아하는 학생이 15명, A, B를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5명이다. 자, 우선 어쨌든 요 놈을 좀 수학적 집합 기호를 써볼게요. 그때 어느 동아리 30명, 전체 집합에 대한 이야기 되겠죠. 아니다. 우리 굳이 그냥 그림으로 바로, 벤다이그램 바로 갑시다. 그럼 전체 집합이 30이라 했고요. 각각 A와 B를 좋아하는 학생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19명, 15명인데 우선 요놈 정도만 써보자. A, B를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5명이다. 그러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 한마디로 이 바깥에 있는 게 O라는 뜻이야. 그치? 근데 A만 좋아하는 학생을 구하랬기 때문에 A만 좋아하는 학생은 여기 있는 이놈에 대한 개수를 세라는 소리거든. 맞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요 A 합집합 B에 대한 전체 개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전체 집합이 30이니까 여기 있는 빨간색에 해당되는 개수는 총 몇 개가 돼야지? 25가 돼야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맞아? 근데 25가 됐는데 그 중에 B에 해당되는 게 바로 몇이야? B에 해당되는 게 총 여기까지 15이란 걸 해석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나머지 부분이 도대체 얼마가 돼줘야 여긴 A 합집 B가 25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1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여긴 요 부분에 해당되는 10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 있겠죠. 됐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이때 P조건 PQ에 대한 진리집합 주어졌고요. 그때 명제 P이면 not Q가 참이다. 그럴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골라봐야 되는데, 자, 우선 요놈이 참이라 했기 때문에 요놈의 진리집합에 대한 디자인은 라지 P가 누구의 Q의 여집합에 우리가 부분집합이다. 이걸 이제 진리집합으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이 조건 중에 도대체 뭐가 맞냐 물어보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좀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이것 또한 선생님이 한번 했던 건데 우리가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이놈에 대한 포함 관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전체 집합 그리시고 우선 노멀한 P
Q가 존재하는 이런 두 가지 이런 벤 다이그램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첫 번째 P를 만족하는 것은 그림이 여기 있는 요 놈이 될 것이고, Q의 여집합을 만족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요 그림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맞니? 근데 어쨌든 우리의 포함 관계는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서 이런 포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디 영역이 사라져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지. 그치? 왜냐면 여기 있는 남아있는 요 부분은 여기 있는 이쪽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부분집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라져야만 우리가 여기 있는 부분집합이 성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P 교집합 Q가 바로 공집합이 돼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지?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것은 바로 서로소란 얘기고, 그놈의 서로소 얘기는 그냥 여기 있는 2번으로서 그냥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됐죠? 다음.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 우리가 여기 있는 명제 여기 있는 너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여기 있는 너이다가 참이 되도록. 자, 우선 여기서 이 어떤이란 말에 좀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그러면 이 어떤이란 말은 이게 여기 있는 요놈과 이놈이 서로 교집합되는 게 단 하나라도 있다면 이놈은 언제든지 성립 참이라이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요놈의 이놈의 간격은 보다시피 2예요. 근데 요놈의 간격은 지금 몇이 되냐면 보다시피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빼보면 알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대략적인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을 때 여기가 2, 여기가 4가 될 경우 우리가 이런 수직선 상에서 여기 있는 요 그림이 결단코 이 안에서는 그려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놈의 수직선은 보다시피 이렇게 갭이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좀 더 여기 있는 검정색보다 한 칸 더 길다. 간단히 뭐 표기한다면, 억지로 표현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여기는 몇이 돼야 된다? 1이 되는 그런 형태의 그림으로서 얘보다 한 칸 더 넓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쨌든 우리가 하나씩 이제 그려가 볼 텐데, 만약 이와 같이 파란색을 그려졌을 때는 우리가 겹치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립을 하지 않다가 여긴 요놈이 최초 요렇게 그려졌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가 겹치면서 성립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즉 그말은즉슨 이 자리가 k 플러스 1일 때 k 플러스 1이 바로 2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립하기 시작하는 거지. 즉 k 플러스 1은 2보다 뭐 해야 되냐면 항상 이쪽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크거나 같아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맞습니까? 그러다가 여기 있는 놈이 쭉 진행하다가 이렇게 계속 그려지는 거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지다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을 때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요렇게 그려졌을 때가 이제 마지노선이 되겠죠. 즉 이 말은즉슨 k-2가 바로 4가 되는 순간인데 여기 있는 k-2가 이쪽 4보다는 뭐 할 때 작을 때는 이제 이쪽으로 갔을 때는 성립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k-2가 여기 있는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성립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됐지? 즉 여기는 빨간색과 여기는 보라색이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널 만족하는 것은 K는 1보다 크나 같고 K는 6보다 작거나 같은 그 동시에 교집합을 생각한다면 그놈의 K는 1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그놈으로 만족하는 거고, 따라서 그때 만족하는 K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K 정수 K의 개수는 바로 1부터 몇까지인 총 6개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 하나씩 따져가면서 문항을 풀어 가셔야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진리집합, 전체 집합이 있는데 그때 PQR의 진리집합을 라지 PQR 이 두고 요놈이 이제 모두 참일 때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우선 우리가 3단원법에 대한 이야기 내용이 시작되겠죠. 그때 풀이 방식 먼저 이놈에 대한 대우까지 생각하기로 했죠. not Q이면 not P도 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놈에 대한 대우는 누구? Q이면 뭐 R이다 또 참이 될 겁니다. 그걸 이제 타고 가면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도 참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P이면 R도 참이 되고, 그 다음에 이놈의 부정인 not R이면 not P 또한 참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나서 이제 내용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요 모습이 성립하냐, 이건 우리가 여기는 조건을 표시한다면 P이면 R이다가 이제 참이라는 소리인데 P이면 R이다 참 맞습니까? 저기 참 되는 거 확인만 됐죠. 니은을 봤더니 여기는 요놈이 성립하냐, 그러면 요놈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까? 어쨌든 여기는 요게 기본 전제로 만족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R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Q가 여기 있고, Q 그리고 P가 여기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 그럼 이때 P 합집합 Q가 얘거든. 그리고 Q의 여집합, 뭐 전시집합 필요하겠네. Q의 여집합은 얘거든.
R의 여집합은 얘거든. 그럼 여기 있는 요 놈이 여기 있는 요 지금 색칠한 거 빨간색을 합시다. 빨간색 요 부분에 부분치가 됩니까? 아니 전혀 무방하죠. 서로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니은은 성립하지 않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좀 지워서 쭉 지워가지고 이번에는 디귿에 대한 이야기는 디귿은 한번 이렇게 보자고. 이때 우리가 여기 있는 뭐야 요 놈을 이렇게 한 방에 생각할까요? P 합집합 R에 대한 전체 여집합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벤 다이어그램 속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때 우리가 P 합집합 R의 여집합은 P랑 합집합 된 R은 그냥 얘인데 그놈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얘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Q 여집합은 보다시피 여기 있는 요 놈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Q 여집합이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부분집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 따라서 기억과 디귿이 옳은 말이 되겠네요. 됐죠?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P가 Q 이렇게 화살표를 싼 게 이제 참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 소리는 이 not Q가 R한테 이렇게 총을 맞은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명제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지금 이렇게 된 것들은 싹 다 참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요놈에 대한 대우를 써보면 not Q이면 not P다가 성립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not R. 자, 이거는 방향을 조금 이렇게 보자. 자리를 조금 바꿔 헷갈리니까 여기 있는 놈이 이렇게 해서 R이 아까 not Q한테 총을 쐈죠. 그럼 여기서 이놈에 대한 대우는 Q이면 not R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놈에 대한 3단법은 P이면 Q이다. Q이면 not R이다가 성립하겠고, 여기서 하나 더 성립하는 것은 뭐가 성립합니까? P이면 not R이다 참이고, 마찬가지로 대우를 사용하면 R이면 not Q, not P다. 이것도 참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 지금 요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신 상태에서 하나씩 보자고. P이면 not R이다. 여기 뭐 있습니까? 오케이, 성립하네요. 그리고 Q이면 not R이다. Q이면 not, 여기 있죠? 여기 성립하네요.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P이다. not Q이면 not P다. 여기 있죠? 여기 성립하죠. R이면 not P이다. R이면 not P다. 여기 성립하죠? 여기 있는 not R이면 Q이다.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여기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상황은 이런 거야. 여기 있는 P와 Q에 대한 참인 방향은 너는 참이 돼, 이쪽 방향은 참이 되지 않는 걸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함 관계를 갖고 있는 걸 찾아라,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X는 2의 배수고 X는 6의 배수를 따진다면 알다시피 2의 배수가 더 여기는 6의 배수의 내용을 더 포함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쪽 방향으로 참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1번 아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수익선을 이제 그려보도 알겠지만 여기 있는 요놈이 여기 있는 이쪽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니고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요놈을 해결해보면 알겠지만 이놈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이쪽으로 보면 참이 되긴 하지만 이쪽도 참이 되기 때문에 필요 충분히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요놈의 절대값에 대한 해석으로서 여기 있는 요 절대값이 벗겨질 때 여기 있는 XY 각규에서는 첫 번째가 어쨌든 이 XY가 양수일 때가 있고 양보다 클 때 있고 XY가 0보다 작을 때가 존재하는 거거든. 그치? 이거 같은 해석은 우리가 여기 있는 놈이 양수로 나온다면 그때 둘 다 서로 동일하게 XY는 XY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놈에 대한 것은 이 조건을 이제 여러분이 한번 풀었으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두 놈이 곱했을 때 0보다 같단 말은 두 놈의 부호가 똑같단 말이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좀 풀었으면 X와 Y가 둘 다 0보다 같았던지 X와 Y가 둘 다 0보다 작았던지를 이제 풀어서 이제 한 번에 쓴 게 A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함 관계를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고, XY가 0보다 작을 때는 계산해 보시면 이때 XY는 마이너스 XY가 돼가지고 이때 이걸 계산하면 XY를 곱했을 때 그놈이 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둘 다 하나라도 0이 된다면 X는 0, or Y는 0이 된다면 또 성립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내용이 이쪽 내용이 되겠고, 이거는 XY가 0보다 크다는 거기 때문에 또 이놈의 포함 관계는 이런 내용으로서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답은 우선 5번이 돼야 될 텐데, 자, 5번이 되는지 한번 봐보죠. 5번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가 C의 부분집합이라면 여기 있는 너가 성립한다 했는데,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거든. A가 B의 부분집합. 그럼 B에 어쨌든 A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A가 또 C의 부분집합이니까 또 이 C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칠까요? 이런 식으로 또 A를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그림 상태인데 이 Q를 봤더니 A가 B 합집합 C의 부분집합이다. 당연히 지금 A가 B와 C에 각각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놈의 합집합한다면 어쨌든 이 영역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가 여기 있는 요 B합집합 C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이쪽 방향은 참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쪽 방향이 참이 되냐? 근데 A가 B합집합 C에 들어있다는 것은 또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버리면 그때는 이쪽 방향이 참이 되지 않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요 놈은 이쪽은 참이지만 여기 있는 놈은 거짓이 돼서 답은 5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오류 하나 있어서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은 맞는데 여기 보면 제가 4번을 설명을 좀 잘못했어요. 4번에서 좀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할게. 4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 여기 있는 절대값이 여기 있는 xy는 절대값 xy는 서로 위해서는 우리가 이 조건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xy가 뭐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앞에 설명에서는 xy가 0보다 작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xy 0보다 작을 때는 이 절대값이 xy는 마이너스 xy로 이렇게 삐져나오는데 처음부터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처음부터 하면 안 되겠고, 그럼 이거에 대한 생각만 하시면 되겠고, 이럴 때는 우리가 분명 xy는 xy로서 분명히 여기 있는 등호가 성립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x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이 설명은 이제 동일합니다. 이걸 만족하는 이거에 대한 풀이는 x랑 y가 둘 다 양수이거나 x랑 y가 둘 다 음수이거나 x랑 그 y 중에 적어도 이제 또는 x 또는 y가 0이거나 이 세 개를 합친 거죠. 이 세 개 합친 것이 이거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요 놈에 대해서는 여기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는 요거는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에 해당된다는 건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선 답은 맞지만 여기 있는 설명이 살짝 오류가 있어서 다시 수정합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명제 ABC가 자연수일 때 여기 있는 너이면 AB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그럼 먼저 대우를 찾아봐야겠네. 우리가 대우를 찾아보자. 얘 대우는 우선 여기 있는 대전제는 손대지 않습니다. 얘는 그대로 가는 거고 그때 A, B, C가 자연수일 때 이쪽부터 우리가 대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에 대한 부정은 A, B, C는 모두 홀수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홀수이면 이제 여기 있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의 제곱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럼 이게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보여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 있는 A, B, C가 모두 홀수야. 어떤 홀수에 대한 이제 제곱을 해볼 텐데 그러면 A제곱은 당연히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홀수가 되죠. B제곱도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가 되거든. 그러나 C제곱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얘도 홀수가 되거든. 근데 이 두 놈을 더하잖아? 그럼 홀수를 더했을 때 뭔 수가 됩니까? 짝수가 돼버려. 짝수가 되기 때문에 여긴 요 놈이 분명히 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 되니?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따진다면 여기는 뭐 A를 뭐 홀수 모습이니까 뭐 2K-1로 잡고 뭐 B는 뭐 2L-1 잡고 뭐 C 이런 식으로 잡아서 제곱한다에 보여주기도 해야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쓰진 않고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내용을 이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 그럼 다음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집합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A, B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요 놈을 만족시키는 그때 집합 X 개수를 구해봐라. 자 내용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요 놈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푸는 게 좀 더 깔끔할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전체집합이 있어요. 이게 주어졌을 때 이때 A 교집합 X가 서로소다. 그러니까 A가 있고 X는 이렇게 서로소다.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근데 B 교집합 X는 2가 존재한다. B가 여기 보시면 A와 B는 또 A와 B 또한 서로소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B는 A랑 겹치지 않고 B랑만 이렇게 겹쳐서 E만 존재하는 이런 디자인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이 되고 있어?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놈에 따른 이 각각의 자리를 메꿔주면 여기에는 1, 3이 들어갔고 여기에는 B에는 여기가 4, 6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제 이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누가 되냐면 봐봐, 1과 3과 4와 6, 2는 다 고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1, 2, 3, 4, 6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놈의 경우수가 오직 다 한 가지로만 존재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5란에는 어디 있을 수 있냐면 X에 들어갈 수도 있고 X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에 따른 경우수는 두 가지. 동일한 맥락으로 7과 8 또한 동일한 두 가지씩 갖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 되겠습니까? 총 8가지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X의 집합 X의 개수가 되겠네요.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서는 우선 어느 반 32명 있는데 3개의 수학 문제 ABC를 풀게 했더니 여기서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돼. A 문제만이다. A 문제만 맞힌 학생, 그리고 B 문제만 맞힌 학생, 그리고 C 문제를 맞힌 학생.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벤더그램에 잘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또 읽어야 될 게 여기 있는 세 문제를 모두 틀린 학생 없다. 한마디로 여집합에 대한 생각은 없다는 소리로 우리가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바로 전체 집합이 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놈에 대한 벤다이그램을 그릴 때 전체 집합 없이 그냥 A, B, C만 이렇게 충분히 그려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상태에서 A만 맞췄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이쪽 자리만 이제 6명이라는 소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쪽 자리만 또 8명이라는 소리고, 그럴 때 표현을 해 본다면 이렇게 여기가 8명, 여기가 여기가 6명, 여기가 8명, 그리고 C를 문제를 맞췄다는 것은 여기 있는 요만큼의 개수가 바로 1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뭘 고랬냐면 A 문제와 B 문제를 맞히고, 그러니까 C 문제를 틀렸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에 대한 개수를 세라는 건데, 자,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여기 있는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똑같거든. 총 여기 있는 요 놈의 개수가 32가 돼야 돼요. 근데 그 32가 이 부분 X로 잡은다면 우리가 6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X로 써도 이제 충분한 거거든. 이해되고 있니? 오케이. 따라서 그놈의 X는 이제 계산한다면 여기가 24니까 넘기면 이제 8이 되겠네요. 따라서 X의 값은 8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다음.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은 여기 있는 각각 조건 주어졌고요. P가 Q이기 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그놈을 이제 우리가 그려본다면 P면 Q이다. 이놈에 대한 방향이 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때 각각의 이 진리집합은 요런 진리집합에 대한 포함 관계를 띄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요놈을 갖다가 이제 여기 있는 수익선상에서 그려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 요놈부터 방정식도 풀어볼까요? 이 방정식은 누굽니까? 그쵸? 해가 누구냐? 인수분 해보자. x-4, x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각각 누구? 마이너스 1과 4가 되겠네요. 지금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4가 여기다 친다면 그때 여기는 Q에 이 원소들이 싹 다 들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Q가 이런 식, 지금 어차피 마이너스 여기 있고 K는 이렇게 잡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K 값은 몇보다? 4보다 커야 되죠. 같으면 됩니까? 근데 K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우리가 여기는 4는 들어있지만 K는 빵꾸 뚫려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K는 같다는 들어가지 않고 4보다 크다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K의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했으니까 따라서 그 K는 몇이 되겠다? 최소값은 바로 5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다음.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산술기하 대표 변형 문항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었을 때 먼저 이걸 이렇게 넘겨본다면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는 전제 하에 여기 너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런 내용인데,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요놈 이 디자인 자체가 무슨 구조의 합입니까? 그렇죠. 역수 구조의 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역수 구조의 합에 대한 이제 최소값에 대한 문항이기 때문에 그놈의 최소값 풀이는 우리가 뭘로 해결할 수 있다? 산술기하로, 산술 기하 평균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배워봤고요. 그러면 이놈에 대한 이제 풀이는 여기 있는 요놈을 적절히 변형할 건데, 어쨌든 역수 구조가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야. 여기가 x고 여기는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여기가 x 플러스 2가 되면 좋겠죠. x 플러스 2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6이라 과감하게 써버린 다음에 여기다 그냥 빼기 2를 해버리면 이 식과 동일한 식이 될 것이며, 그래서 여기는 요놈까지만 산술기를 쓰는 거야. 그럼 산술기 썼을 때 너는 이 루트
쓸 수 있는 이유 분명히 여기 양수니까 쓸 수도 있겠죠. 이때 여기가 16이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왜냐면 너와 너가 곱해지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추가로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동일하게 써주신다면 위아래는 똑같은 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하면 4, 8에다가 2를 빼니까 바로 얼마 됩니까? 6이 되고, 한마디로 최소값, 이게 지금 바로 B인 거야. 그치? 그런데 이때 X는 A에서 한마디로 등호 성립 조건을 이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산수기가 썼던 여긴 요놈과 여긴 요놈에 대해서 갖다라 둔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분의 16일 때 등호 성립하니까 너를 풀어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은 16이 되고, 그리고 x 플러스 2는 뿔마사인데 그때 분명 우리는 x 플러스 2가 양수니까 마이너스는 버려야겠죠. 체육적으로 그때 만족한 x는 바로 얼마 됩니까?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a가 2란 소리인 걸 알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a랑 b를 곱하는 것은 여기는 2와 여긴 2와 여긴 6을 곱하는 말이기 때문에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아니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